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이간질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주위에 이런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정말 그 관계는 스트레스의 연속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런 사람과 피할 수 없는 관계로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고 또 어떻게 해결하셨을지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전 웬만하면 사람들이랑 트러블 안 겪으면서 잘 살아가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누구를 그렇게 격하게 미워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우리 시댁 동서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괴롭혔던 일진 여자애도 그럭저럭 잊고 살았고 직장에서 어마무시하게 쪼아대던 노처녀 과장님의 포탄에도 잘 버텨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총집합한 듯 나타나버린 동서의 등장에는 정말 당해내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는 제 동서 얘기만 들었다 하면 아주 뒷목을 잡으셨어요. 우리 동서로 말할 것 같으면 저보다 3살 어려요. 그리고 결혼을 엄청 일찍 했어요. 저는 30대 중반에 했는데 동서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일찍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놈의 쓸데없는 며느리 부심이랄까요? 그런 걸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첫 만남 때에도 아주 세상 고고한 척 목을 뻗대고서는 되게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어머, 우리 예비 형님은 참 손이 크시다. 우리 어머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게 많네요. 형님은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어머님이랑 이 집 식구들에 대해선 제가 전문이거든요. 그리고 손이 엄청 빠른 편이라 일도 빨리빨리 처리하는 편이에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전 굳이 뭐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제가 느지막이 결혼해서 시집살이니 뭐니 시댁의 절차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부터도 저 결혼할 때 이미 우리 가족들에게 못 박아두셨거든요. 저는 미영이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고 뭐 김장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시킬 생각이 없어요. 우리 정훈이 이 녀석 진짜 장가도 안 가고 혼자 늙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 동생은 애저녁에 장가를 갔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세상도 많이 변했고 저도 며느리랑 너무 그렇게 가까이 붙어 지내고 싶지도 않네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딸이 편하지 며느리가 편하겠냐고요. 어머니는 의외로 되게 깨어있으신 분이셨어요. 뭐랄까 저 같은 노숙한 며느리 말고 요즘 한창 젊고 어린 20, 30대 며느리들이랑 딱 맞는 신조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40이 넘었으니 그런 연배치고는 진짜 신세대 같은 어머니셨죠. 근데 왜 꼭 하나가 괜찮으면 다른 부분에서 속을 썩인다고 저를 열받게 하는 요소가 시댁에 하나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대부분은 시누이가 문제거나 시동생, 시아주버님이구나 하면서 그쪽 피를 생각하실 텐데요. 전혀 상관도 없고 혈족으로도 안 섞인 우리 동서는 왜 그따위로 살고 있는 걸까요? 제 결혼식 날 저를 봤을 때에도 되게 속을 긁더라고요. 뒤늦게 들어오신 우리 친정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잔뜩 화가 나서 네 동서 어디 갔냐고 두리번거릴 정도였어요. 어머 형님, 오늘 진짜 날은 날이네요. 너무 고우셔요. 그런데 드레스가 보통 그거는 촬영용으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걸 본식 때 고르셨어요? 으, 팔뚝 너무 굵어 보인다. 저한테라도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얼굴도 너무 둥둥 떠 있으신데. 아무튼 형님, 오늘은 날이 날이니까 많이 웃으시고 손님들 즐겁게 맞이하세요. 이렇게 아주 얄밉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아들을 저한테 꾸벅 인사시켰는데 초등학생인 요 녀석은 그래도 제법 귀여운 애였거든요.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나마 마음이 슬쩍 풀렸어요. 큰엄마, 오늘 너무 예쁘세요. 공주님 같아요. 결혼 축하해요. 이렇게 떠듬떠듬 그 어울리지도 않는 안경을 쓰고 말하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아주 잠깐 기분이 상해 있었다가 이 녀석이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거든요. 근데 동서가 거기서 또 초를 치는 거예요. 대체 제가 지한테 뭘 잘못해서 이렇게 다 안 이뻐하는 걸까요? 야, 김유준, 너 웃긴다? 니네 엄마 결혼 사진 봤을 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원래 결혼식은 다 이렇게 분장하는 거야. 엄마 뱃속에 너 있을 때 결혼했었잖아. 그때 사진은 왜 이쁘다고 안 해? 이러면서 별 유치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거의 지 아들 꿀밤을 때릴 기세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는 듯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쏠락 나가버린 동서를 보며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짜증이 났어요. 신경을 안 쓰려면 안 쓸 수도 있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괜히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더라고요. 암튼 그런 와중에 친정엄마가 인사 다니시다가 들어오셨길래 저 얘기를 했고 엄마는 곧장 열이 받으셨어요. 뭐라는 거야? 쥐뿔도 모르는 게 뭘 안다고. 지는 무슨 멸치 대가리처럼 말라가지고 인상은 표독스럽게 생긴 주제에. 그 불독 같은 볼살이나 어떻게 좀 하라고 해라. 나이만 어리면 어린 줄 아나. 요즘은 결혼 늦게 하면 늙은 게 늙은 것도 아니야. 애 낳은 여자랑 안 낳은 여자 차이가 엄연히 있는 건데 진짜. 진짜 저게 뚫린 입이라고 말을 방정맞게 하네. 엄마는 이 좋은 날 저한테 외모로 은근히 빈정대던 동서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고 사실 그렇다고 해봤자 시누이도 아니고 좀 더 건너 가족이다 보니까 대놓고 뭐라고 할 구실이 없더라고요. 내가 옆에 있을 때 그런 말 했으면 내가 동서고 북서고 아주 그냥 등짝을 후려 갈겼을 텐데 다음에 또 그러면 나한테 데려와.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엄마는 화가 나면 진짜 안 참고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그렇게 막 기름을 부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정말 이날은 좋은 날이었으니까 동서 말은 무시하고 어떻게든 불쾌한 기분을 귀에서 씻어내며 그럭저럭 식을 잘 치렀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동서와 저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졌으니 진짜 이게 보통 제정신이 아닌 게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나 싶더라고요. 이건 무슨 신우 올케 수준으로 동서가 저한테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어지게 된 건 사실 우리가 아파트 한 동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시댁은 바로 이 앞단지 다른 아파트이고 저와 동서는 같은 아파트 10층과 5층에 살았거든요. 동서네가 10층이고 저희는 5층인데 같은 주민이니 반갑다면서 몇 번을 놀러 오려고 하고 자기도 초대를 하더군요. 별로 안 내키는데 놀러 갔더니 확실히 집이 엄청 깔끔하고 넓긴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이걸 갖고 굳이 제가 몰라도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어머니가 형님네 결혼하실 때 여기 내주고 저희 다른 아파트 사주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여기서 그래도 꽤 오래 살았으니까 평수 더 넓혀서 넓은 데 가라고 말이에요. 또 우리 친정도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엄마가 돈 보태준다고 엄마네 근처로 오랬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친정이 땡땡동이에요. 그 동네 꽤 잘 사는 동네인 거 아시죠? 저기 언덕 쪽 3층짜리 집이라서 아주 여유있고 넓거든요. 거기 1층에 엄마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기 아들 불편할까봐 한사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왜 제가 알아야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은근히 어머니를 험담하는 것부터 본인 친정 부자고 잘 산다 이런 얘기까지 슬쩍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진짜 이게 겁도 없이 지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한 곳에 본인 아들들을 다 잡아두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도 제가 알기론 형님네 20평대죠. 둘이 사니까 그 정도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형님, 애기 안 가지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제 가족 계획을 자기가 왜 나서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 말인 즉슨 니네는 애도 없으니 둘이 살 건데 그 평수면 적당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동서 심보를 보면 본인이 애가 없다고 한들 20평대에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집 꾸며놓은 거 하며 여기저기 자랑하고 맨날 단톡방에 집 자랑 사진 올리는 거 보면 도련님이랑 둘이만 산다고 해도 좋기 30평대는 살려고 악을 썼을 것 같아요. 저도 썩 이때 내켜서 동선에 간 것도 아니고
지가 결혼 연차 많아봤자 내가 더 나이도 많은데 뭐 못할 말이 있나 싶더라고요. 왜 애기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해? 가질 수도 있지. 나랑 이 사람은 애기 생각하기는 해. 생기면 낳고 아니면 마는 쪽으로 말이야. 그거야 뭐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동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을 마치자마자 제 말투 안에 뭔가의 분노가 느껴졌는지 또 빠르게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더니 무슨 어린애를 달래듯 이따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그쵸? 늦게 결혼했어도 당연히 애기 갖고 싶을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유준이 낳고 산후조리 할 때 고령의 산모들 많았어요. 늦게 낳는 엄마가 힘든 거지. 뭐 나중에는 잘들 낳더라고요. 그럼 형님도 파이팅 해보세요. 응원할게요. 어쩜 이렇게 이죽거리며 표면적으로만 좋아 보이는 듯 말을 애둘러 쏟아내는지 진짜 얄밉더라고요. 정말 우리 엄마 말 맞다나 어쩜 너는 말을 그리 밉상으로 하냐고 등짝을 한 대 갈기고 싶더군요. 그래서 이날 대충 마무리 짓고 저는 집으로 내려왔는데요. 며칠 지나서 동서가 갑자기 아침에 불쑥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 아들 학교 벌컥 보내놓고서는 커피 좀 달라면서 왔더라고요. 저기 동서, 근데 우리 집 좀 엉망이야. 일어나서 이 사람 출근하고 나도 이제 밥 먹었고 집도 지저분한데 다음에 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동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 어떠냐며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 우리 사이에 뭐 어때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편하게 주세요. 커피는 있으시죠? 제가 간식도 이렇게 챙겨왔어요. 저도 길게는 못 있고 딱 20분만 있다 갈게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그냥 지 멋대로 말하고 쑥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대체 뭐라는 건지 뭘 어쩌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놓고 우리 집을 불쑥 들어와서는 이게 은근히 시짓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게 시누이도 뭣도 아니고 같은 며느리 주제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니까요. 어이구 형님, 이게 뭐예요? 아니 살림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냄비를 까맣게 태우셨어요? 저렇게 해두면 주부가 게을러 보이잖아요. 어머, 그래도 그렇지 아주버님 나가시는데 빵만 주신 거예요? 아주버님 아주 알아주는 집밥 매니아잖아요. 나중에 어머님이 이런 거 아시면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 딴엔 너무 짜증나서 얼른 내보내고 싶은데 생글생글 웃으며 밀고 들어오는 이 여우 같은 동서를 보니 이번엔 제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거 사람 약 올리고 흠잡는데 보통 고수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 요리조리 돌아보면서 안방도 힐끗 보고 아주 재빠르게 쓱쓱 여기저기 다 둘러보면서 지 눈에 익히더라고요. 흠잡을 거리 잡았다고 생각해서 신났는지 이후로 우리 집에 뭐 얼마나 있었다고 그 짧은 시간 제 속을 긁어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예민하게 손톱으로 칠판을 긁듯 신경을 건드리는 소리를 말이에요. 근데 형님, 진짜 살림에 소질 없으시다. 이런 거 그냥 물티슈로만 쓱쓱 닦아도 지워지는데 말이에요. 아휴,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지. 순간적으로 전 뭔 말인가 싶어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러자 동서가 씩 웃더니 옷소매로 자기 핸드폰을 쓱쓱 닦으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여유를 부리면서 말이에요.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저랑 형님이랑 너무 극단적이래요. 한 명은 너무 깔끔하고 일을 잘해서 피곤해 보이고 하나는 너무 털털하고 게을러서 하나도 살림을 안 한다고요. 둘이 싹 섞으면 얼마나 좋냐고 소위 밸런스가 잘 맞을 거라고 하셨다니까요. 저도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이시나 봐요. 그쵸? 이렇게 말하는데 뭘 그초는 그초라는 건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런 말에 제가 어떻게 동의를 하겠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 좀 실망스럽다. 그랬더니 동서는 또 달랜답시고 깔깔거리고 웃는데 이거 정말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오래 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핑계를 대고 동서를 내보냈어요. 그래 동서, 오늘은 내가 준비도 잘 못하고 이렇게 손님을 받았네. 다음엔 정돈 좀 하고 괜찮을 때 놀러와. 나 이제 일어나서 운동 가야 하거든? 그러자 동서는 곧장 일어나더니 지도 바쁘다는 듯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여기에 저랑 자기 말고 누가 있다고, 누가 보면 어디 미국인이라도 주방 뒤에 숨어 있는 줄 알겠어요. 갑자기 막 영어를 섞어서 말하는 거 있죠? 그래요 형님. 저야 뭐 언제든 불러주시면 오케이죠. 근데 저도 시간이 넘쳐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할 일들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제 주변에 크루들하고 모임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리프레시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거든요.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셀프로 환경을 체인지해주지 않으면 대체로 낙굿이라고 생각될 때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여러모로 나이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일어나 볼게요. 그러면서 휙 지 가방이랑 핸드폰을 집어들고 쓱 나가더라고요. 중간중간 저는 왜 영어를 이 대화에 섞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쳐다본 건데 동서는 제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중간중간 그 한 대 치고 싶은 그놈의 이상한 희죽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뭐 어디 미국에서 3, 4년 살다 왔다고 해도 저러면 웃길 판에 결혼하기 직전까지 근 30년간을 경기도민이었던 애가 저러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 우스꽝스러운 개그 같은 영어 만남은 그렇다 치고 뭐 이후로도 동서는 툭하면 영어를 섞어가면서 꽤나 똑똑한 척을 해댔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동서를 그렇게 내보내고 난 뒤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도는 불쾌한 말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가 하셨다는 제가 게으르고 어쩌고 한다는 그 말이요. 그러면서 동서랑 비교를 하시고 둘이 합치고 싶단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듣기 나쁘고 별로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험담이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언정 적어도 동서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며느리들끼리 대놓고 싸움을 붙이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남는 이득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쯤엔 저도 어머니 파악이 잘 안 될 때였고 어머니가 무슨 속내로 그러신 건지 도통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던 중에 저 혼자 머리 터지고 있을 순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황당하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아니 엄마가 대체 왜 그랬대? 우리 엄마 그런 말 할 뿐 아니야. 했어도 좋은 뜻으로 했겠지. 아무튼 그래. 그런 거야.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야. 등치 크고 곰 같은 인간이 이렇게 중요할 때에는 제 앞에서 엄마 거리면서 그쪽 편을 들지 몰랐어요. 전형적인 우리 엄마는 안 그래 타입의 남자구나 싶어서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오빠, 나쁜 뜻이 아니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야? 이건 완전 며느리들끼리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야. 나도 동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어머니가 너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오빠 우리 엄마랑 아빠가 형부랑 오빠 비교하면서 저런 말 하면 기분 좋겠냐고. 우리 남편과 우리 형부는 동갑인데 심지어 아주 웃기게도 둘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사실 웃긴 일도 아닌 게 그 덕에 저와 남편이 소개를 받아서 사귀게 되기도 했었으니까요. 둘이 동료이고 형부는 우리 언니보다 연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찌어찌 족보가 꼬이게 된 거예요. 아무튼 다 떠나서 자기도 비교당하면 싫을 거면서 이런 일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좀 있어봐. 우리 엄마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잖아. 엄마가 정말 별뜻 아니게 말했으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볼게.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그래, 왜 어머니께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여기에 남편 말이 섞이면 더 복잡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제가 선수를 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전화 거는 와중에 생각보다 남편이 전화위에 마마보인 것 같아서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가장 큰 실망은 사실 어머니에게 했어요. 상견례 때 우리 엄마 앞에서는 무슨 자기는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키느니 어쩌니 허울 좋은 얘기들만 하셔놓고
이렇게 뒤에서 며느리끼리 싸움을 붙이는 게 어디 있냐고요. 전화 걸어서 어머니께 몇 마디 몇 준 다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도 생각한 말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할 결심이었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털어놓았더니 그 후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너무도 무섭고 쎄한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있었어요. 네? 전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무슨 소리래요? 그럼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어머니의 말씀은 들을수록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얘야, 그게 다 무슨 말이니? 나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누가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건 뭐 봐도 뻔하잖아. 작은 애가 말했다는 거 아니냐? 작은 애가 그러지?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비틀어지면서 머릿속이 아주 까맣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암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상황이 왜 일어난 건지 단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20여 분간 붙들고 있던 전화통화 속 결론은 그거 하나였어요.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이 뻥끗도 하신 적이 없다는 점 말이에요. 이러고 대충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황당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안 되어서 곧장 신우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받았더니 신우의 목소리는 엄청 격분해 있더라고요. 큰올케,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엄마한테 지금 들었는데 나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해.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는 거야. 나한테 자세히 좀 얘기해줘봐. 아마도 어머니 딴엔 억울하셨는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본인 딸한테 말씀을 하셨나 봐요. 듣고 난 뒤 신우는 기가 막혀서 전화를 한 거고 대강 정황을 듣더니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큰올케도 알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가 너무 우리 엄마 편드는 것 같아서 좀 뭐하지만 말이야. 우리 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느 쪽인가 하면 아들들한테는 외려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알아서들 크게 놔둬서 문제인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가 그리 며느리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누구 하나를 그렇게 편드는 말을 했겠어? 듣다 보니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거예요. 어머니는 본인 딸이 나이가 많은 편인데 아직도 시집을 안 가고 있으니 늘 그걸 가지고 앓는 소리를 하셨어요. 본인 아들들이야 다 장가를 갔고 남자들이니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니 저도 여러모로 볼 때 의아했고 상견례 때 말씀하시던 본인 가치관과도 너무 차이가 있어 보였거든요. 신우는 계속 화를 내면서 동서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일단은 그냥 좀 막았어요. 저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이번 일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또 지금 일이 커지면 제가 너무 고자질한 셈이 되어서 저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 잘 알겠다고 대신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 그때는 제가 동서한테 한마디 할게요. 결국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빨리 마무리 짓긴 했어요. 이후 답답해하고 궁금해 죽으려고 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도 전체 내용을 듣더니 많이 불쾌해했고요. 뭐야 재수씨,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는 그런 말 할 사람 아니긴 하지만 재수씨 진짜 좀 화가 나는데? 내가 얘네 전화해서 좀 뭐라고 해야겠다. 얼핏 하면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으니 남편은 겉으로 아닐 거라고 하면서 속으로 많이 조마조마했었나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 재수가 꾸며낸 말이라고 들으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나요? 어찌되었건 이 일은 제가 그냥 속으로 꾹 누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다 화가 나 있고 안 그래도 동서는 성격이 괄괄하고 여우 같은데 이걸 제대로 바로잡거나 야단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넘기긴 했지만 여전히 전 속으로 생각해두고 칼을 갈고 있던 차에 동서는 결국 또 본인 입으로 방정을 떨었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지도 찔려서 그런가 했더니 뭐 친정에 일이 있어서 그랬나 보더라고요. 간만이라며 전화와서는 커피 한잔 하자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동서,
나도 요즘 좀 배우는 게 있어서 만나기는 힘들 것 같아. 위아래로 사는 이웃인데 보기 힘드네. 동서가 좀 이해해줘. 이렇게 저는 쓱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자기가 비꼬고 싶은 대상이 필요했던 건지 전화를 안 끊더라고요. 지금 몇 명이 자기한테 벼르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 형님 바쁘시구나? 왜요? 뭐 배우시는데요? 저도 요 근래 꽃꽂이나 이런 클래스 같은 거 다녀보려고요. 괜찮은 거 있으면 저랑 같이 배우시지 그래요? 속으로 저는 미쳤냐면서 꿍얼거리다가 입 밖으로 안 나가게 참느라 애를 먹었는데 결국 저는 한 소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쪽이 먼저 사고를 쳐버렸으니까요. 아마 우리 둘이 같이 뭐 배우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좀 더 이뻐하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역시 장남에 대한 사랑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며느리들끼리 둘이 다니면서 잘 지내면 어머니도 마음 편하시겠죠. 전에도 새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어떡하냐, 잘 들어와야 한다 하시면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뭐 우리 잘 지내니까요. 그쵸? 딱히 절 기분 나쁘게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동서의 말 속에 어머니를 곁들인 내용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왜 자꾸 삼자를 들먹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짓말로 하는 건가 싶어서 순간 욱했어요. 웬만하면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동서가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말을 요리조리 꼬아대니까 예민해졌나 봐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지고 말았답니다. 동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말하면 되잖아. 왜 자꾸 그런 말 하지도 않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 생각인 척 말을 해? 나한테 뭐 불만 있어? 왜 계속 어머니가 그러셨다면서 나한테 멋대로 말하는 거야? 사람이 바보로 보이니? 마지막에 가서 저도 좀 격해졌던 건 인정해요. 그런데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얘가 나를 얼마나 지 밑으로 보고 무시를 했으면 멀쩡히 눈 뜨고 밥 잘 먹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싶어서요. 동서는 당연히 거짓말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며 오리처럼 꽥꽥거리면서 잡아떼더라고요. 거짓말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생사람을 잡으세요? 누가 그래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진짜 어이없네. 형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저도 짜증을 감출 수 없어서 폭발하게 되었어요. 전 싸울 때 막 흥분해서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근자근하게 툭툭 던지는 편이에요. 예민하니 뭐니 하면서 내 잘못인 것처럼 말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똑바로 하라니까? 왜 자꾸 어머니나 딴 사람을 끌어들여? 동서는 내가 되게 우스운가 봐?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머니랑 통화를 좀 했어. 듣고 엄청 놀라시던데? 뭐 때문에 놀라셨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 텐데. 제가 여기까지 말하니까 잠깐 정적이 잃었지만 금세 또 말을 더듬으면서 뾰족하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뭘 얘기하셨는데요? 형님이나 말 똑바로 하세요. 거짓말쟁이라니. 살다 이런 말은 진짜 처음 들어봐요. 저 진짜 사과 받아야겠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다 폭로하고 너 이것 봐라 하고 쏟아냈는데 동서는 진짜 웃기고 어이없는 애더라고요. 조금도 본인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저를 완전히 코너로 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인간에게 질려본 건 처음이에요. 이게 그렇게까지 몰고 갈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거짓말쟁이라뇨.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니는 며느리들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하셨다고요. 틀린 입장은 아니잖아요? 형님 서투르시고 저는 워낙에 꼼꼼한 거 어머니가 알긴 아시니까요. 그걸 꼭 입으로 여타부타 내뱉어야만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둘이 너무 다르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위기시니 그러신 것 같다고 저는 그냥 전한 것 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하나하나 다 꼬집어가지고 정확히 그 말을 했네 안 했네 그러면서 거짓말이네 하고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이제는 말을 꺼낸 제가 잘못인 양 이상해져서 동서는 아주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더군요. 전화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너무 지치고 싫어서 그냥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이때 완전히 갈라지고 찢어지려다가
나중에 어머니도 아시게 되니까 상황이 너무 골치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는 형제들끼리도 불편해지고 그냥 전 사과는 하지 않은 채로 동서와 표면적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어요. 동서는 사과하라 마라 하고 물고 늘어지진 않더라고요. 지도 양심이 있으니 그 정도까진 못 밀어붙여도 예상외로 맨날 밀리는 듯한 제가 갑자기 왁 하고 물고 늘어지니까 좀 황당했나 봐요. 아니, 황당한 걸 넘어서서 저를 완전히 밟겠다는 의지가 있던 건지 이후로는 아주 대놓고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임신을 어렵게 해서 많은 기대를 안고 부인과를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되어 슬픈 소식이 찾아왔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게 일반적이라곤 하지만 제 일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랬었거든요. 한참 난임으로 고생하는 동지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소식을 듣고 울고 웃으며 지내던 날 중 제 몸 컨디션으로도 스스로 알아차릴 만큼 큰 일을 겪게 되었어요. 몸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총체적으로 무척 힘든 날을 보냈고 제 지인들은 저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였죠. 이때 웬일로 동서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썩 반갑지는 않았지만 집단에 걱정한답시고 몇 마디 말을 건네길래 대충 대답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이었어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모르는 번호인 거예요. 일단은 받았지만 결국 전 이 전화를 받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우리 조카 며느리, 아유 내가 얘기 들었어. 작은 애한테. 아이고 애기 먼저 보냈다며? 다들 그런 일들 있는 법이야. 나도 우리 첫애 보내고 좀 있다가 다시 임신했잖아. 힘들어도 힘내고 우리 정훈이도 좀 다독여줘. 남자들은 그런 거 힘들다고 집에 말도 못해. 애가 얼마나 짠해. 알고 보니 이 전화를 하신 분은 시고모님이셨어요. 결혼식 때 이후로 그닥 얼굴도 볼 일 없었던 분이라 저도 가물가물했고 연락처도 따로 없었을 정도예요. 대체 왜 연락이 온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있던 차에 동서가 알려주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이 전화 한 통을 받고 동서한테 또 따지고 싸울 기운이 없었어요. 이후로도 친정엄마와 남편 말고는 모든 전화를 다 피하게 되었고 안 받게 되었답니다. 일단은 그 시기를 대강 넘겼어요. 근데 제 딴에 좀 무리를 했던 것인지 회복을 하고서 컨디션이 막 좋아지지는 않더군요. 그치만 여기저기 뭐 제가 아프다고 광고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내던 차에 시댁 단톡방에서 이상한 얘기를 보게 되었어요. 동서가 살랑살랑 까부는 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니 어째 불안한 게 저것이 또 어떻게 손 까딱 안 하고 지 갖고 싶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유준이가 자꾸 할머니 김치 먹고 싶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힘드시다고 올해는 그냥 사 먹을 거라고 했어요. 요즘 김치 만들어서 파는 거 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도 그렇고 유준이도 너무 어머니 김치만 먹어대서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 말에 어머니는 그 다음날 바로 김장을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본인 혼자 하시기는 힘들다는 뉘앙스를 비추셨는데 전 당연히 가족 모두가 다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가겠다고 말씀드려놓고도 투덜투덜 거리면서 봤더니 단톡방에선 놀라운 흐름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동서가 글쎄 지가 이렇게 판을 벌려놓고 자기는 안 오겠다는데 제정신인 걸까요? 어머, 저는 그냥 우리 애랑 남편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번거로우시게 했네요. 그런데 어쩌죠 어머니? 저는 이번에 학부모 모임이랑 유준이 학원 설명회가 있어서 가기 힘든데 말이에요. 김치도 사 먹으면 되고 그냥 어머니 컨디션 괜찮으실 때 나중에 같이 하려고 해본 말이에요. 올해는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지게 돼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우는 소리를 해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못된 것이 글쎄 지는 빠지고 저는 여기에 박아두려고 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형님네도 아주버님이 김치 좋아하시니까 간만에 다 같이 김장하면 너무 좋은 시간이겠어요. 참여 같이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러면서 저는 슬쩍 끼워 넣는 거 있죠. 뭐 사람들이 많이 같이 할수록 좋다나 하면서 지는 쏙 빠지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신우가 껴들더니 동서에게 이어서 톡을 보내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저도 나서려고 했지만 그랬으면 정말 큰 싸움이 날 뻔하긴 했는데 신우 덕에 간신히 불길을 잠재우긴 했어요. 잠깐만 작은 올케. 이건 아니지. 학부모 모임이랑 설명회? 여기 사정없는 사람이 어딨어? 큰 올케는 더군다나 큰일 치렀는데 말이야. 우리 엄마 며느리로 와서 자기가 김장 뭐 얼마나 했어? 불러도 매번 제대로 오지도 않더니 역시나 이번에도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김치 먹고 싶고? 작은 올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매를 때리듯 적어놨더라고요. 그 말에 도련님도 우리 남편도 순간적으로 다들 메시지를 읽긴 했지만 댓글을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채팅방은 멈춰 있었고 동서는 마땅히 댓글을 못 달더라고요. 한참 지나 뒤늦게 확인하신 어머니는 됐다며 다들 오지 말라고 그냥 사 먹으라며 얘기를 끝내버리셨어요. 이렇게 싸울 거면 의미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렇게 없던 일이 되어버려서 김치는 그냥 지나가게 되었지만 가족끼리 이때 분위기가 꽤 나쁜 편이었어요. 사실 뭐 제가 여기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동서 본인이 무덤을 스스로 판 거니까요. 그런데 얘는 저를 뭐 이 집 식구 중 제일 만만한 우선순위로 삼은 건지 철판을 깔고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김장 문제로 저렇게 난리가 날 때 저랑 직접적으로 뭔가 싸움이 있거나 마찰이 발생한 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진짜 뻔뻔해요. 이때 저는 결혼 전에 일하던 직장을 잠깐 쉬던 차에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계속 집에 있어봤자 나아질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랑 좀 섞이고 원래 하던 일들을 하면서 제 스스로 다시 생활 패턴을 잡아가고 싶었어요. 다시 난임 치료할 때까지 시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취업을 했는데요. 그걸 알고 동서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형님, 이번에 명품 브랜드에 취업하셨다면서요? 저번에 어머니께 갔다가 들었어요. 그런 거면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시지. 저 거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맨날 가던 지점도 있는데 형님이 계신 곳도 가보고 싶어요. 혹시 뭐 가족 혜택 같은 거 없어요? 진짜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아주 당당하게 혜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설사 있다고 해도 안 해줄 판에 지가 직계 가족도 아니고 뭔데 저한테 혜택을 요구하나 싶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런 거 없을걸? 혜택 기대하는 거면 그냥 동서 원래 가던 지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거기서 많이 샀다면서. 이렇게 쓱 밀어냈는데 이 여우 같은 게 왜 그렇게 들러붙는지 모르겠어요. 저야 뭐 워낙 단골이라 가방 많이 샀었어요. 이 사람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저희 친정은 여유가 있으니까 시기별로 꼭 사주시거든요. 사실 뭐 할인은 크게 관심 없고 직원으로서 어떤 환경일지 궁금해서 구경 가보고 싶어요. 언제쯤 갈까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네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가방을 산다는데 꼭 이쪽으로 굳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 친정 올케랑 말이에요. 우리 엄마 생신이라 제 친정 쪽 올케 데리고 같이 가보려고요. 엄마가 여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저야 뭐 사드릴 능력은 되는데 그냥 덜컥 제 돈 쓰긴 싫더라고요. 올케도 명색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면서 저한테 기대서 가면 안 되니까요. 반반씩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형님이 그날 잘 좀 해주세요.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전 저 집 올케도 왠지 안 됐더라고요. 그런 느낌 아시나요? 얼굴도 안 봤는데 왠지 안타까운 거 말이에요. 동서 평소 하는 짓거리를 알아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저 밉상인데 지 친정에서는 얼마나 진상을 부릴지 안 봐도 상상이 되었어요. 결국 당일날이 되어 동서는 진짜로 자기 올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 딴에는 그렇게 할인 어쩌고 할 거면 가던 데 갈 것이지 왜 여기를 오나 짜증이 나던 차에 자기 다 왔다고 밑에서 주차하고 있다고 전화를 받으니 표정 관리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죽상인 사람을 만났으니 그건 바로 동선의 친정 올케였어요. 같이 따라온 얼굴을 보니까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지 시누이한테 시달렸으면 미간도 찌푸리고 있고 어디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꽤나 힘들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올케 인사드려. 우리 형님이셔. 우리 엄마 생신 선물 사러 왔어요. 어디 보자. 저 이미 봐둔 게 있기는 해요. 전부터 생각해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어거지로 자기 올케를 툭 쳐서 인사를 시키는데 하여간 정말 여러모로 숨막히는 분위기더라고요. 팔짱 끼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걸어다니는데 그 뒤로 올케는 어정쩡하게 따라다니고 말이에요. 저한테 가방 몇 개 보여달라더니 거드름을 피우며 얼마나 지 올케를 무시하던지 오늘의 타깃은 내가 아니라 저쪽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얘가 그런 식으로 넘어갈 인간이 아니잖아요. 저까지 묶어가지고 쌍으로 무시를 하더라고요. 형님, 그런데 이런 데서 일하실 땐 되게 번듯하게 하고 계시네요. 아, 올케. 우리 형님 원래 되게 털털한 이미지거든. 근데 뭐 이런 거 분위기는 워낙 각을 잡고 있어야 하잖아요. 형님 제대로 이렇게 차려입으신 거 너무 오랜만에 봐서 말이에요. 아, 저기 저 가방 좀 보여주세요, 형님. 그러면서 지목을 하길래 어차피 제가 동선회를 맞는 셈이 되어 하나 꺼내 보여주었어요. 가격대는 400만 원대였는데 일단 필요한 설명을 다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동서 이것이 쓸데없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으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계속 지나다니는데 말이에요. 오, 너무 예쁘다. 아무리 봐도 이 색깔이 딱인 것 같아요. 엄마가 이 디자인 좋아하시거든요. 전 대학생 때부터 엄마가 곧잘 여기 거 사주셔서 잘 들고 다녔어요. 엄마 이거 사드리고 나중에 나도 몇 번 빌려 매야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형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형님은 막상 이런 거 직접 사려고 하면 좀 손 떨리지 않으세요? 처음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어 대답을 않고 눈을 쳐다봤는데 이게 뒤에 있는 지 올케를 힐끔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형님은 저번에 그 언제였더라? 그때 가족여행 갔을 때도 무슨 2만 원짜리 비닐 가죽 가방 찢어졌다고 엄청 난리 내시던 분이라 꽤 검소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알기론 딱히 브랜드 가방 같은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일하시는 거 너무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명품이랑 크게 연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형님을 보니까 알겠어요. 동서는 이때 제법 목소리가 컸던지라 지나다니던 직원들도 물건을 고르던 손님들도 뭔가 티 안 나게 쓱 저를 곁눈질 하더라고요. 동서가 말하는 저 얘기는 명품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가를 떠나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여행 갈 때 대충 들려고 샀던 가방이지만 그래도 하루도 안 되어 뒤가 터져버린 거예요. 일회용 가방도 아닌데 이렇게 찢어지니 당연히 항의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굳이 끄집어내서 남의 어떤 일화를 저렇게 조금도 잊어주지 않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지 필요한데 툭툭 사용하면서 비꼬는 능력이라니 진짜 못된 쪽으로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건 진짜 사회에서 만났으면 꿀밤을 제대로 날려주는데 말이에요. 일단 입술을 꽉 깨물어가며 처리를 해주고 결제를 하길래 포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계속 팔짱 끼고 이죽거리면서 우리 매장 전체와 저를 재밌다는 듯 보는 태도가 짜증났어요. 와중에 얘가 얼마나 못됐냐면요. 지 가방을 글쎄 지 올케가 들게 하더라고요. 앞서 뭘 또 샀는지 쇼핑백 같은 것도 지 올케가 훨씬 더 개수를 많이 들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제도 했고 포장도 해줬으면 들고 나갈 것이지 지 것도 좀 본다면서 또 설렁설렁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김에 제 가방도 하나 살까 해서요. 엄마 걸로 지출이 크게 했으니까 제 거는 한 200만 원대로 사야겠어요. 올케도 같이 골라주라. 응? 아, 올케는 아직 어리니까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나이 좀 더 들어서 제대로 본인 능력 갖춰서 사는 거야. 알았지? 얘는 그 와중에도 지 올케가 지 동생 돈 후투로 쓸까봐 아주 단도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비싼 명품 가방 고르는 것까지 골라주게 하고 약을 제대로 올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여간 이렇게 둘러볼 거면 좀 떨어져 있던지 왜 파리처럼 제 주변을 윙윙거리면서 돌아다니나 싶던 차에 다른 쪽에서 가방을 찾기에 잽싸게 움직였죠. 그러나 저러나 동선은 제 동선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일단 옆에서 우리 브랜드에서 나온 가방 중 꽤 고가에 속하는 악어백을 찾으니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동선은 그걸 보더니 또 이죽거리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와, 여기서 저걸 5천만 원 주고 살 거면 저 옆 브랜드에서 유명한 그 가방 사도 될 텐데 말이에요.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인가 봐요. 근데 돈을 쓸 줄 모르는 분인 건 확실하네요. 나 같으면 굳이 악어백에 5천만 원은 안 쓸 텐데. 이때 저는 빠직해서 동서를 한번 쳐다본 뒤 바로 입을 열어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제 옆에서 빈정거리는 동서에게 들릴 만한 소리로 말을 했어요. 엄마, 이 컬러 진짜 구하기 힘든 거야. 오늘 날짜가 잘 맞았어. 그러자 동서의 눈은 누가 옆에서 좌우로 잡아당기듯 커지더니 저와 제 앞 악어백을 보고 있는 엄마를 아주 재빠르게 눈알을 굴리며 쳐다보더라고요. 엄마요? 가방을 보고 있는 엄마는 무슨 일이냐는 듯 날카롭게 동서를 쓱 쳐다봤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동서를 다시 응시하고 말을 했어요. 왜? 우리 엄마야. 인사해. 그러자 동서는 여전히 눈이 찢어질 듯 커진 상태로 계속 뭐 어쩌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친 김에 이어서 말을 했어요. 왜 그래 동서? 아, 이 돈이면 저기 매장에서 그 유명한 그 가방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사니까 너무 돈 아까워 보여? 돈 쓸 줄 모르는 졸부 같아? 하긴 동서 눈에는 그렇겠다. 근데 아니면 어쩌려고? 엄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뭔 말이냐면서 동서에게 계속 눈을 고정하고 있었고 동서 뒤에 있는 그 집 올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숨을 참는 듯한 얼굴로 우리를 관찰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곧장 아주 숨 쉴 틈도 안 주고 대뜸 받아쳐버렸어요. 이날 동서가 온다는 걸 엄마도 알긴 알았는데 저도 엄마가 올 줄은 몰랐었어요. 마침 타이밍이 비슷하게 맞물렸길래 엄마는 왜 왔나 싶었거든요. 아무튼 이때 엄마한테 우리 동서가 꽤나 모양 빠지게 깨졌답니다. 직 올케 앞에서 아주 개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뭐? 누구 보고 졸부래? 그쪽! 그러니까 미영이 동서! 동서 맞지? 그런 말을 했어요? 나 어이가 없네. 엄마는 첫마디로 이렇게 확 쏘아붙이더니 당황한 동서에게 대꾸할 틈도 안 주고 막 몰아세웠어요. 그 초면인데 말이 되게 거치네. 거기 동서님은 나를 뭐 알아요? 뭘 안다고 졸부네 어쩌네 하고 있어. 내가 동서님네 형님 친정엄마 아니야. 아니 형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형님네 친정엄마한테 졸부네 모네 하고 있어. 동서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작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주변에서 쳐다보는 게 느껴졌고 이렇게 개망신인 상황에서 혼자 주목을 받으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하긴 남의 눈 어지간히 신경 쓰는 애라 이런 상황은 제대로 고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잔뜩 얼어서는 눈을 여전히 동그랗게 뜨고 발뺌을 하는데 그 염소처럼 떨리던 목소리를 뒤에 있던 동선의 올케랑 같이 들은 게 아주 코미디예요.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남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그대로 돌려받는다니까요. 아니에요. 저기 그런 게 아니라 저기 형님 친정 어머님이신지 모르고 저기 아무튼 오해세요. 나쁜 뜻이 아니라. 엄마는 어디서 변명질이냐며 내가 네 머리 위에 있다는 식으로 단계를 훅 뛰어넘더니 바로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역시 왕막거리면서 싸우기보다 조근조근 먹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초면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도 기분 나쁜 말 들었으니까 할 말 좀 할게요. 그러는 동서님은 뭐 그리 잘 아나 봐요?
잘 알면서 왜 그쪽 가서 못 사고 여기서 빌빌거리고 있어? 참 살다 졸부란 말을 다 듣네 진짜. 보통 이런 말 하는 것들 보면 지들이야말로 없다가 있게 된 것들이더라고. 살다 별 거지 같은 참견질을 다 받네 진짜. 제가 봐도 우리 엄마는 정말 조금의 자비도 없이 아주 궁지로 몰아가면서 동서를 말로 때리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뭐 이런 재밌는 구경이 다 있냐는 듯 여기저기 비껴가는 동안 굳이 우리 쪽을 돌면서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손님들이야 뭐 당연한 상황이었고요. 동서는 더 반박을 했다가는 더 세게 얻어맞을 거라고 직감을 했던지 입을 꾹 다물고 지 옆에 있는 올케를 힐끔 쳐다보더니 쪽팔려 죽겠다는 표정으로 아주 이글이글 눈이 타오르더라고요. 엄마는 막판에 결국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하면서 너 따위 다시 안 봐도 손해볼 거 없단 식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이날 보면 엄마도 어지간히 승질을 부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에게 가뜩이나 제 시댁 동서 이미지는 나빴는데 이날 와서 본인을 비아냥거리는 듯 얘기까지 들으니 불에다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었어요. 아니 누구 머리 위에 올라가서 장난질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친정엄마가 있는데 그딴 개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님은 우리 딸이 자기 형님이 우습게 보여요? 대체 돈 얼마나 있다고 쏠랑 가방 하나 사고서 별 거지 나부랭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 거슬리니까 좀 나부대지 말아요. 볼일 끝났으면 갈 길 가라고. 거의 이 정도면 나대지 말고 꺼지라는 수준인 거잖아요. 동서는 이때 정말 눈만 남겨놓은 사람처럼 이글거리는 눈을 하곤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횡하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뒤를 따르던 올케의 표정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한다지만 들어올 때 그렇게 죽상이었던 얼굴에 묘하게 생기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건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올 때보다는 표정이 나아 보였어요. 그렇게 쫓겨나듯 말로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고 내동댕이 쳐진 동서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니 약간 뻘쭘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뭐야? 나인 거 알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난 또 알면서 그런 줄 알고 한껏 말로 두 줄을 팼네. 근데 뭐 평소에도 그렇게 입방정 떨고 다닌다며. 한 번은 진짜 제대로 쳐맞아야지. 내가 평소에 네 말 듣고 얼마나 열이 끓었는데. 그날 잘 만났지 뭐야. 아니 근데 내가 네 친정엄마인 거 모르고 그랬대도 진짜 너무 얄밉다. 집에 돈이 뭐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있는 척이야? 엄마는 금방 또 씩씩대면서 화를 냈어요. 그쯤 되니 저도 자세한 내막이 궁금하긴 했지만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건물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장모님 장난 아니시다. 그 사람 많은 데에서 재수 씨한테 그러신 거야? 재수 씨 내가 알기론 자존심 장난 아니야. 그 정도는 당신도 알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재수 씨 한 몇 년은 당신이랑 안 마주치려고 할 것 같아. 자기 친정 식구 있는 앞에서 그런 개망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사냐? 문제는 명운이네. 지 와이프한테 이 화풀이 쥐잡듯 당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그래봤자 서방님은 어차피 출장 때문에 집에도 잘 안 계시고 그러니 딱히 부부싸움까지 크게 번질 것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남편을 쥐잡듯 잡는다고 하면 전 이번에야말로 동서를 아주 개코까지 납작하게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별 얘기는 들려오고 있지 않아요. 애먼 자기 남편인 서방님을 잡을 이유는 딱히 모르겠고 일단 자기 올케 앞에서 그런 상망신을 당했으니 제가 봐도 동서 그 고자세인 성격에 아주 죽고 싶을 만큼 쪽팔릴 것 같아요. 시댁이고 친정이고 한동안 다 얼굴 커튼 쳐버리고 못 만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얘기는 저희 시댁에는 안 하고 그냥 저랑 남편만 알고 말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어떤 반응일지 엄청 궁금하긴 하지만 하여간 무슨 일이건 간에 여러 사람 알아서 좋을 것 없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는 중이랍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